자, 이제 마지막 주제, 파생상품과 위험해지. 예, 파생상품을 일단 포괄적으로 정의를 하면 중요한 건 이거예요. 조건을 미리 정해서, 자, 미리 정해진 조건에 따라서 거래를 미래에 정해진 시점에서 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이다. 이게 포괄적 정의. 물론 계약마다 성격은 조금씩 다르지만 포인트는 미리 정해진 조건 적용해서 미래에 거래하는 걸 약속하는 계약이에요. 그럼 뭘 거래할 거냐? 그건 매우 다양해요. 자, 이 거래 대상을 파생 쪽에서 기초 자산이라고 얘기하죠. 또 파생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거 시장에 존재하는 이런 자산들로부터 파생돼 나온, 거기서 생겨난 또 다른 상품이라고 해서 이제 그걸 파생 상품이라고 하죠. 그 대표로는 세 가지 금융 자산이 있죠. 주식, 채권, 외국통화 뿐만이 아니고 이제 일반 상품, 실물 자산들도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원유죠. 뿐만이 아니고 뭐 금, 은 등등 광산물, 또는 뭐 이슈가 되는 자본들, 이런 것들도 다 기초자산으로 사용될 수 있는 거죠. 자, 파생 상품은 자, 둘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로성 게임이에요. 자, 계약자들 간 순이익을 합하면 언제나 빵이 되는, 곧 누군가 이득을 보면 나머지 한 사람은 손해를 보는 계약에 해당한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죠. 선물, 옵션, 수합. 자, 선물 그냥 간단하게 정의 한번 볼까요? 아까 미래 정해진 조건에 따라 거래하기로 약정한다 그랬잖아. 구체적으로 미래 정해진 시점에서, 이거 보통 만기일 이렇게 얘기하죠. 만기일 시점 정해놓고 그날 거래하자 이거예요. 또 거래할 때 얼마에 거래할 건지도 정해놓죠. 그걸 선물 가격이라고 그래요. 미래 정해진 시점에서 정해진 가격에 특정 자산을 자, 사고 팔기로 약정하는 계약이다. 자, 선물계약 가장 중요한 특성은 여기에 있어요. 자, 사고 팔기로, 곧 한 사람은 사기로, 한 사람은 팔기로, 단 이 조건대로, 이 조건을 적용해서 미래에 한 사람은 사기로, 한 사람은 팔기로 약정하는 계약이에요. 자, 밑에 간단 제가 예를 가져왔어요. 한번 볼게요. 자, 맨 위에 거 요게 선물인데, 자, 만약 1년 후에, 요게 미래 정해진 시점이죠. 1년 후에 갑은 A 주식을, 아까 사고파는 물건 거래 대상을 기초 자산이라고 했죠. 걔를 그럼 갑은 10,000원에 사고 을은 10,000원에 팔기로 계약했다. 그럼 이게 바로 선물인 거예요. 자, 그러면 1년 후에 가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반드시 둘 다 거래해야 되는 거예요. 약속한 조건 1년 후에 거래하기로 했고, 얼마에 하기로 했어요? 10,000원에 하기로 했죠. 그럼 갑은 반드시 10,000원에 사는 거래를 해야만 되는 것이고, 을은 10,000원에 파는 거래를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선물계약은 자, 둘 다 의무를 부담하는 거예요. 자, 물론 실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자, 파생 상품들은 반대 매매를 통한 청산이 가능하고 얼마든지 그 의무를 벗어날 수 있다, 이런 것도 있지만 기본 계약의 성격은 그렇다는 얘기. 자, 그러면 간단 예를 들어 볼게요. 1년 후에 실제 사고 팔아야 되는데 사고 팔면서 거래 가격은 이미 약속한 10,000원이잖아. 1년 후에 갔더니 이 주식이 왕창 올랐어. 13,000원 됐어요. 그럼 A는 13,000원짜리 주식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약속된 선물 가격 10,000원에 사죠. 그럼 3,000원 벌겠죠? 을은 어떨까요? 아주 씁쓸하죠. 13,000원짜리 주식인데도 불구하고 10,000원에 팔게 되잖아. 3,000원 손해보지. 아까 제로섬이라고 그랬죠? 제로섬. 그래서 그 상황이면 계약자 중에 갑이 이득을 보고, 갑이 이득 볼 만큼 을은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자, 옵션을 볼게요. 옵션은 그 포괄적 정의로 하다 보니까 여기 정해진 기간 동안 이렇게 해놨는데, 옵션도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냥 정해진 미래 시점 이렇게 하셔도 돼. 특히 옵션 중에 자, 유로피언 옵션이라는 게 있는데, 또 우리가 이론에서 되게 공부하는 건 다 유로피언 옵션 가지고 공부해요. 유로피언 옵션은 선물과 마찬가지로 시점을 정해놓고 그날 거래하기로 약속하는 거니까 그냥 얘랑 똑같이 생각하셔도 돼요. 그 미래 정해진 시점에서 정해진 가격으로 특정 자산을 뭐 산다 판다 거의 똑같아 보이죠. 그래서 두 가지, 언제 할 거냐, 얼마에 할 거냐, 여기까지 똑같아요. 또 어떤 물건 할 거냐 똑같아. 이 부분에서 결정적으로 선물과 옵션은 다른 거예요. 선물은 사고 팔기로, 곧 한 사람은 반드시 사야 되는 것이고 또 한 사람은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옵션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계약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밑에 사례를 한번 볼게요. 1년 후에 갑이 A 주식을 10,000원에, 여기까지 똑같죠.
만약 갑이 살 수 있도록 해야겠다. 자, 살 수 있고 이렇게 해야겠다. 그러면 살 수 있다 하고 사야 된다. 이거 완전 다른 거죠. 살 수 있다는 건 뭘까? 오로지 권리이기 때문에 꼭 사야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면 이 조건대로 사면 되는 거고 원하지 않으면 그냥 포기하면 된다. 그래서 권리인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주가가 이제 1년 후가 됐더니 8,000원 됐어요. 그럼 갑은 그 상태에서 사게 되면 이득인가요? 손해인가요? 손해를 보겠죠. 8,000원짜리 주식인데 10,000원 주고 사면 당연히 손해를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는 거다? 그냥 포기하고 마는 것이다. 반면에 주가 13,000원 되면 당연히 사는 게 유리하죠. 그럼 그때는 권리를 이제 행사하는 거죠. 10,000원 지불하고 13,000원짜리 주식을 사서 3,000원 벌 수 있잖아. 그래서 자, 옵션은 권리다. 나한테 유리하면 권리 행사해서 이득을 취하는 거고 불리할 때는 그냥 포기하고 말면 되는 거예요. 그럼 권리를 갖는 사람은 그런 거고. 자, 이번에는 그럼 그 계약 상대방이야. 계약 상대방. 그럼 계약 상대방은 어떤 입장에 놓일까요? 만약 갑이 유리해서 사겠다고 한다면 그러면 반드시 자, 갑이 원하는 대로 거래 응해 줘야 된다. 거래 상대방 역할을 해주는 게 자, 이제 옵션, 그걸 매도자라고 해요. 갑을 매입자라고 하고 상대방을 매도자라고 하는데, 그럼 을이 그 입장이 있다면 자, 갑이 사. 그럼 거래 상대방 을은 어떻게 해야 돼? 팔아야 되는 거죠. 자기 의사에 따라서가 아니고 갑이 사겠다고 했을 때 거래 응해서 팔아줘야 돼. 약속한 가격은 얼마야? 10,000원이죠. 그래서 옵션 계약은 매입자 권리만 있는 거예요. 매도자 상대방은 거래 응해야 될 의무만 부담하는 거예요. 그럼 아까 13,000원인 경우 한번 볼까요? 자, 갑은 13,000원인데 자, 옵션 활용해서 10,000원에 사니까 3,000원 풀죠. 을은 어떻게 되나요? 13,000원짜리 주식을 10,000원에 팔게 되는 거야. 3,000원 손해봐. 여전히 제로섬 게임이죠. 따라서 옵션은 이제 요 끝에 이러한 중요한 또 추가적 특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럼 여러분들 중에 이 계약에서 지금 옵션 계약에서 내가 을 한번 해볼까? 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갑이 무조건 유리하고 을은 불리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옵션에서는 자, 이제 옵션 매입자와 매도자 갑과 을 사이에 자, 적정한 대가를 주고 받으면서 계약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유리한 권리를 갖는 갑이 대가를 주면서 이제 이 권리를 취하게 되는 것이고, 저 을은 의무를 부담해주는 대신에 그 대가를 받는 거예요. 그게 소위 옵션 가격 또는 옵션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입자가 매도자한테 옵션 프리미엄을 지불하면서 이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자, 수합은 미래 일정 기간 동안 현금 흐름을 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게 돼요. 상세한 건 여기서 설명 안 드릴게요. 그래서 밑에 사례 하나 잠깐 볼까요? 만약 앞으로 미래 3년 동안 갑은 고정금리 채권에 대한 이자를 을한테 지급을 하고 을은 반대로 다른 조건의 이자, 변동금리 채권에 대한 이자를 갑한테 지급한다 그러면 두 채권의 미래 이자를 서로 교환하는 거죠. 이게 대표적인 수합 계약이에요. 이자를 교환하는 거라서 이걸 금리 수합이라고 해요. 그런 게 있다 정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아까 강조해 설명드린 선물과 옵션의 어떤 계약상의 차이점,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투자들은 이 파생 상품을 어떤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냐? 세 가지가 있어요. 차익거래, 해지거래, 투기거래. 자, 재벌에서 주로 공부하는 건 위에 두 개예요. 차익거래와 해지거래예요. 투기거래라는 건 이론적으로 큰 의미는 없다. 우선 차익거래. 차익거래를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시장 불균형일 때 과대 팔고 과소 사서 공짜 이익을 얻고자 하는 거래다. 그러면 선물이나 옵션에 적정한 가격 이걸 구해보면 자, 그 이제 균형 가격이 되는 거고, 그럼 실제 또 시장에서의 옵션 선물 가격이 걔와 다르다면 또 차익거래가 가능하겠죠. 그런데 이 옵션 선물의 적정 가격은 반드시 뭐와 연동이 되는 거냐면, 옵션 선물은 이 기초 자산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초 자산의 지금 가격, 현재 가격과 자, 밀접하게 연동이 돼 있어요. 걔와 일정한 페리티, 균형 관계를 지니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균형 관계에서 벗어나면 그러면 이 기초 자산하고 파생을 잘 활용해서 공짜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런 목적으로 이제 파생을 이용하는 거래를 차익거래라고 얘기하죠. 두 번째가 해지거래.
이 파생 상품을 활용하게 되면 그 기초자산의 가격 변화로부터 발생하는 위험들을 얼마든지 제거 또는 관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위험을 제거할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해지 거래라고 해요. 이 투기 거래는 그냥 단순하게 옵션 가격 또는 선물 가격 오를까 내릴까 그냥 이 예측을 해서 오를 것 같으면 빨리 샀다가 오른 후에 팔고 내릴 것 같으면 반대로 하고 해서 오로지 그냥 파생 상품 자체의 가격 변동을 활용해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투기 거래라고 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제 말에서는 주로 위에 두 개, 차익 거래와 해지 거래와 관련 내용들을 공부하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재무관리는 가치평가와 위험 해지 두 가지로 구성된다고 했죠. 옵션 선물도 주제를 이렇게 나누어서 공부하게 돼. 옵션 선물에 가치평가 파트가 있고 위험 해지 파트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업 재무 관점에서는 소위 회사가 수입 수출을 하면서 사업을 하면 원자재를 수입하거나 또는 제품을 해외 수출하게 되면 또 수입 수출 대금을 우리는 원화로 결제할 수가 없어요.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달러로 결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입 수출 대금을 달러로 결제하면서 그거를 외성으로 미래에 수입 대금 상환하는 조건 또는 미래에 수출 대금을 받는 조건으로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그 사이에 이제 환율이 변화함으로 인해서 회사의 이익이나 가치가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위험들을 옵션 선물과 같은 파생 상품을 잘 활용하게 되면 위험을 없애면서 사업을 할 수 있다. 또 하나는 금융시장에 참여하는 개인들이죠. 주식이나 채권, 외국통화, 주식, 채권, 외국통화, 달러 이런 거죠. 거기에 투자 중인 사람들, 예를 들면 내가 주식에 투자했을 때는 항상 걱정이잖아. 주가가 떨어질 게 걱정이 되잖아요. 근데 채권 투자자, 채권 가격 떨어질까봐, 달러 산 사람, 달러 가격 환율 떨어질까봐 걱정이 되잖아요. 그런 위험들을 또 파생 상품 잘 활용하면 얼마든지 이제 제거하면서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위험 해지의 또 하나의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가 요 채권 요쪽에 면역 전략이라고 있죠. 이것도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포괄적으로는 파생 상품들을 활용하면 위험을 해지 제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채권 쪽에서는 이 면역 전략을 구사해서 이절 변동에 따른 채권 투자 위험도 제거하는 해지도 가능하다. 그런 내용들도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 재무관리를 한 방에 좀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려볼 때 필요한 내용들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가 전체 구조를 최대한 좀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하려고 노력은 많이 했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PPT 만드는 것만 해도 시간 얼마 걸렸을지 상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특히 재무관리를 한동안 공부해봤는데 이 전체 그림이 잘 나오지 않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 영상 지금 4개인가요? 이 4개 영상을 쭉 처음부터 연결해서 보시면 아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모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